번뜩이는 영감을 기록하기 위한 사색일기의 요즘 생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색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조금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좀 나누어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11월 달 팟캐스트를 하려고 주제를 정했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게스트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는데, 근데 촬영하기 하루 전에 그 게스트분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다쳤다고, 좀 심하게 다쳤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한 차례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로 또 어떤 게스트를 불러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주제를 정하고 게스트를 불렀는데, 그분도 또 안타깝게도 이제 촬영하기 3일 전에 독감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이 계속 미루어지고 미루어지다가 결국엔 저 혼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촬영하는 시점으로 어제 제 전국적으로 첫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첫눈 맞이하고 또 날씨가 또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이제 정말 연말의 느낌이 또 들기 시작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이번 달 팟캐스트 주제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또 영상 마지막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하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을 추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올 한 해가 어땠는지, 저에게 2025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저에게 있어서 2025년은 사실 굉장히 바쁜 한 해였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정말 3월 달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이긴 한데, 정말 많이 바빴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바쁜 한 해가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바빴고 정신없었고 또 많이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달이 유독 바빴어요.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기말고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학기 말 과제가 점점 몰려오고 있는 시즌이라서 이번 11월 달을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학기에 10개의 과목을 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도 많고 또 그거에 대한 과제나 기말 공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지냈던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2, 3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영화 한 편을 보는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특히 11월 달은 그 정도의 여유도 없이 영화를 많이 보지도 못했고, 그만큼 굉장히 바쁜 한 달을 보냈었습니다. 그런 한 달, 제 11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2025년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저는 올해부터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의 키워드를 정해두고, 그리고 그 키워드 안에서 좀 살아가려고 하는 저만의 어떤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이번 2025년도에 제가 정한 키워드는 덧칠하다 였습니다. 덧칠하다라는 거를 왜 설정을 했냐 하면, 제가 이제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20살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많은 여유가 생길 걸 알고 있었고, 뭐 상황적으로나 다양한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환경들이 바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20살을 맞이하기 위해서, 20살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덧칠하다라는 게 딱 그런 의미잖아요. 제가 기존에 좋아했던 것들은 더 깊이 있게 좋아해보고, 그리고 그 전에 좀 망설였던 부분들은 또 20살이 되었으니까, 성인이 되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기로 다짐하면서 덧칠하다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덧칠하다라는 이름 아래 2025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또 좋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영화의 양적인 측면도 늘렸고, 그리고 영화를 깊이 있게 보는 수준도 늘렸고, 그 외에도 제가 유튜브를 고3 때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20살이 되고 조금 더 새롭게 개편을 해서 정말 저만의 느낌대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저는 11월 초에 책을 한 권 출판했어요. 제가 직접 쓴 에세이를 출판을 했고, 그리고 또 12월 말에 또 한 권의 새로운 책을 또 출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덧칠하다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학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도 뭐 유튜브라던가 글쓰기라던가 다양한 활동들을 넓히고 정말 깊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할 시간적인 여유나 체력적인 여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학업에만 몰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만으로 되게 벅찬 일인데 그 외적인 것들도 굉장히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소진이 되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피드백을 이어서 저는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키워드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2026년의 키워드는 건강이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건강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친구 관계, 건강한 식사라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붙는 걸 자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건강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 무엇에든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거, 저는 그게 건강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쉽게 음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채소가 우리 몸에 좋잖아요. 채소를 많이 먹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채소만 먹는 건 또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고기를 먹는 거,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일인데, 근데 매 끼니를 정말 한 달 내내 고기만 먹는다면 그건 또 우리 몸에 적신호가 올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무엇에든지 한쪽에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를 저는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반대되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만의 균형을 잘 지켜서 사는 것, 저는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맥락으로 제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건강하지 않았던 한 해였던 거죠. 굉장히 욕심 많은 저였고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쉼이라는 거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정말 전력 질주를 했던 한 해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 몸이 쉽게 지치게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번아웃 같은 게 오진 않았지만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바빴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게 사실은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반증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6년에는 여러 측면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게 먹는 것이 되었든, 제가 일하는 것이 되었든, 쉬는 것이 되었든, 공부를 한다고 해도 너무 공부만 하지 않고, 또 반대로 쉰다고 해도 너무 쉬지만은 않게, 그 나만의 밸런스를 좀 잘 찾아 나가는 과정을 좀 2026년에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 그 나만의 적당함을 찾아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어떤 이상으로서 추구해야 할 일이다 보니까 어떤 그 완벽한 밸런스, 완벽한 나의 기준점을 찾는 것은 바라지 않고요. 어느 한쪽에 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인트로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말쯤에 아마 출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출간일이나 이런 확실한 정보들이 나오면 그때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이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니면 어쩌면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의 다짐을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은 미지근한 사람이 될래요 라는 책이고, 저는 이 건강함이라는 거를 미지근함으로 조금 더 쉽게 쉬운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온도로 비교해 본다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너무 뜨거운 사람이 있을 거고, 저는 그 중간에 미지근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중간 지점을 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책 제목을 미지근한 사람이 될래요 라고 설정을 했고, 결국엔 이것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강을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한 얘기인데, 너무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나만의 적당함을 찾아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바쁜 학업을 감당하는 와중에 책을 써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쓴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물론 계속해서 지금도 쓰고 있지만 더 완벽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책을 쓰면서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특히 이제 엄청 이제 추워질 겨울 때 우리가 어떤 온도를 추구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미지근함이냐? 따뜻함이 아니라. 저도 물론 그런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로서는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상향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따뜻한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미지근한 사람 정도는 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지근함을 키워드로 책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12월 말쯤에 딱 출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출간 소식이 나오면 제가 또 영상으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2025년은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 2026년은 좀 그러한 바쁜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건강한 삶을 좀 살려고 해요. 그게 일적인 것이 되었든 나와의 관계가 되었든 그 어떠한 것에든지 저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좀 나만의 어떤 중간 지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아마 2026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2025년이 한 2주, 3주 정도 남았을 때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또 우리가 하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다룬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딱 이 시즌에 올라오는 영상이 아마 그런 영상이 많을 텐데, 저도 그런 영상을 또 시청하기도 했고, 또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럼 나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또 제가 봤던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찜해 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해야 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OTT 서비스도 구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그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을 번갈아 가면서 구독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돌아보면서 막 영화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찾아볼 때 이게 있어? 하면서 나 이거 나중에 봐야겠다 하면서 찜해두고 담아두기 했던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정말 쌓여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담아두기만 하고 계속 다른 영화를 또 담아두고 또 새로운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담아둔 영화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쌓여져 가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영화들,
찜해뒀던 영화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연말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찜해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볼 수 없을 정도의 양을 찜해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목표를 내년 목표로 그냥 아예 삼아버렸어요. 1년짜리 목표로 내가 그동안 찜해뒀던 영화들을 다 시청해야겠다. 찜해뒀던 드라마,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 봐봐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목표를 2026년에 세워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찜해둔 영화가 많지 않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싹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너무 많다 싶으면 정말 저처럼 1년짜리 목표로 세워두고 또 한 해를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와중에 또 새로운 영화도 보고 새로 개봉하는 것들, 이런 영화도 많이 보겠지만 어, 내가 찜해뒀던 영화를 좀 중점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한 해를 보내면 또 색다르고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책을 사둔 거를 다 읽어두는 게 또 내년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저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책을 읽는 속도랑 책을 사는 속도가 안 맞는 거죠. 책을 막 읽고 있는데, 한 권 읽고 있는데 막 그 와중에 책을 막 두세 권을 더 산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두고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읽기도 전에 계속 이 책 새로 나왔는데 이거 읽고 싶다 하면서 또 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읽지 못한 책들이 또 아까우니까, 그래서 저는 올 연말에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제가 사두었지만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을 중점적으로 또 읽어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태 동안 보고 싶었고 읽고 싶었던 책이나 영화들을 한번 싹 이렇게 줄여보면서 또 나만의 그런 적당함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추천하실 것 같은데, 갤러리 정리하기입니다. 갤러리를 보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진들 많아요. 이거 왜 있지? 막 캡처해 놓은 건데 막 보지도 않고 쓸데도 없는 막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너무 필요 없었던 것들, 정리하지 못했던 사진이 되었든 동영상이 되었든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메일이 되었든, 그런 제가 사용하지 않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디지털 정보를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싹 해두면서 사실은 추억 여행도 하잖아요. 갤러리 특히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텐데, 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땐 이랬구나 이런 추억 여행도 해보고, 그렇게 좀 정리하면서 2025년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편지 쓰기입니다. 저는 편지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좀 인상 깊었던 사람들,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편지를 쓰려고 해요. 저는 워낙 편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편지를 통해서 내 진심을 글로 적어내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보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굉장한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또 편지를 한번 써서 전달해주면, 또 연말 느낌이니까 사실은 그런 게 핑계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떤 그런 판이 깔아지는 거잖아요. 연말 분위기에 맞는 딱 그런 어떤 따뜻한 선물, 이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되니까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고 서스럼 없이 이렇게 편지를 건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저 자신한테도 매년 편지를 써요. 저는 저한테 1년에 두 번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새해가 됐을 때 1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또 그 다음 해에 나에게 이렇게 총 두 번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6년을 맞이하게 되면 저한테 받을 편지가 두 통이 생기는 거예요. 2025년 초에 썼던 편지랑 2025년 중반에 썼던 편지. 이 편지를 나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서 아, 나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니면 어쩌면 아, 이 친구는 나를 지금 이렇게 응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나한테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나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편지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 1년 뒤에 나에게 아니면 반년 뒤에 나에게 편지를 써본다면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런 얘기를 썼었다고? 아니, 내가 편지를 썼었다고? 이렇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편지를 받아볼 순간이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기도 해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연말을 보내면 좀 재밌는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팟캐스트를 원래 한 3, 40분 정도 촬영을 하는데 이 촬영을 하는 지금 이 시점이 기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이고 3일 뒤에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또 이후에 또 약속 잡아놓은 일정이 있어서 아마 이번 팟캐스트는 좀 여기서 일찍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색일기가 2026년에는 앞으로 더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특히 팟캐스트도 어떤 변화가 앞으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올 한 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이런 이상향들을 또 적어보면서 목표들을 적어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11월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12월 팟캐스트는 아마 조만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조만간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 또 12월 팟캐스트에서 더 재미난 내용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